네, 전문가님 우리 네. 첫 번째 시간에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도 있고 적게 하는 기업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디가 또 어떤 섹터가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조업, 그러니까 네. 제조업에서도 이제 뭐 중공업에 포함이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은 데가 발전. 발전, 네, 발전 중에서도 석탄 발전. 그러니까 화력 발전. 화력 발전. 이 화력 발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면 딱 듣기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왜냐면 이제 95%가 다른 게 더 많은 거니까 뭐 원자력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5%가 차지하는 게 배출량에서는 73%. 아, 이게 거의 뭐 압도적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를 이제 탑 10이 있습니다. 네, 10개를 뽑았다고. 네, 근데 이 중에 3개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네. 기여를 좀 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많은 걸 기여를 하고 있었고요.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기업이 어디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많은 섹터가 어디냐? 1번이 발전, 2번이 이제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공업.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8위예요, 8위. 8위. 전 세계에서. 1위가 어딜까요? 뭐 좀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중공업 많이 하고. 중국이나 뭐 그렇죠, 이런 중국입니다. 큰데 아닐까요? 네,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 인도요? 인도입니다. 인도. 네, 왜냐면 개도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의외로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 제조업 하나요? 네, 뭐 근데 좀 많아요. 그다음에 6위가 독일. 아, 독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왠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은 막 이렇게 전기차도 많이 만들고 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많다라는 거. 아, 네. 그다음에 7위가 이란, 8위가 우리나라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이랑 네. 일본. 일본.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 이게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좀 상위권에 있네요. 저 주르륵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중국, 한국, 일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자체가 사실은 기후 온난화랑 가장 많이 밀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기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기후, 네. 네, 우리나라들도 굉장히 열도움이라고 해서 네. 여름은 굉장히 더 더워졌고요. 네. 아. 네, 겨울은 정말 더 추워졌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기인하는 게 사실은 탄소 수치. 탄소죠. 네, 이산화탄소 수치 때문에 많이 그래요. 지구 온난화 자체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낮춰야지 우리가 조금 우리 후세에 네. 조금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탄소 절감, 뭐 탄소 중립, 네. 탄소 제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전 시간에 했던 친환경 차량도 있는 거고 네. 신재생 에너지도 있는 거고. 네. 네, 왜냐면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니까 발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또 탄소 배출권이나 저감 장치 관련된 투자 포인트가 또 생길 수 있다. 투자 포인트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섹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발전, 그다음에 뭐 중공업,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나온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제일 궁금하신 게 투자 어떻게 해? 그래서 뭐 투자 어떻게 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투자 관련된 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탄소 중립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탄소 중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많을 건데 크게 분리를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배출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감 장치가 관련된. 저감 장치. 네, 저희가 일부에서 휴캠스 얘기했죠. 네, 휴캠스. 네, 그다음에 CDM 청정 개발 체제.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후진국에다가 저감 장치 설치해주고 거기서 줄인 걸 가지고 또 판매해서 수익 얻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면 사실은 배출권 관련된 영업이익이 사실 더 빠를 거예요.
배출권 그쵸. 기존의 저감 장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네. 남는 배출권을 남한테 팔아서 버는 수익이 훨씬 더 빠를 거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먼저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발전이랑 그다음에 중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걸 설치를 안 하면 돈 주고 다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네. 현대제철, 뭐 네. 포스코 이런 철강 같은 경우, 이런 화학 데서도 같은 경우 그 저감 장치를 설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안 하면 말 그대로 돈 주고 사와야 돼. 근데 배출권 가격이 제가 오를 거라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늘어난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많이 나간다. 쓰겠네요.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을 없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지금 당장 돈이 들지라도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 포인트로 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배출권 판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휴캠스 네, 휴캠스.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탄소 저감 장치는 이제 CCUS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CCUS 이게 뭐의 약자 같은 네, 얘기죠? 약자인데 그냥 네. 탄소 포집. 탄소 포집. 모으는 거, 그다음에 저장하는 거, 운반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게 기업이 뭐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네. 제가 영어를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막으로, 약자들은 네. 자막으로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탄소를 포집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장치들을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있어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이제 우리가 화학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옛날에 조금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그냥 이산화탄소를 모으려면 네. 화학 물질이 필요한데 그 화학 물질이 탄산칼륨. 탄산칼륨. 네, 탄산칼륨이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탄소 저감 장치라는 게 사실은 큰 게 아니라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니드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니드. 유니드,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탄산칼륨을 가장 많이 뭐 여러 나라에 거의 제가 알기로 한 90개국에 거의 우리나라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네. 왜냐면 탄소 배출권이 우선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결론은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사실은 조금 골라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많아요. 요즘에 뭐 크게 보면 저감 장치 관련된 기업들이 방금 제가 유니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순수 기술도 있어요. 기술. 뭐 KC 코트렐 KC 처음 들어보죠? 네. 캠트로스. 캠투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기업 나옵니다. 이제 포스코, 롯데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네, 그 세 개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CCUS 포집하고 탄소 포집. 운반하고 네. 저장하고 전체가 다 관련됐다라고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는 운반하는. 네. 운반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운반선을 개발하는데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석탄을 쓰니까. 뗄 때. 그렇지, 고로를 돌리려면 석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탄 대신에 수소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요? 포스코에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탄소랑 또 관련이 있구나.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눈치를 채시면 돼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사올 걸 얘네들이 그걸 줄이면 반대로 파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연 6만 톤 정도를 포집하는 네. 이제 기술을 이제 실증 사업 진행 중이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네. 동해 가스전에다가 연간 한 40만 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보관할 때 네. 지하 깊숙이 넣어놔야 돼요. 네. 왜냐면 지상에 올려놓으면 이게 또 돼버리니까 이 압력으로 눌러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깊숙한데 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도 한 1km 안에 아래쪽에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동해 가스전에 이런 보관하는 실증 연구를 또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생소한 네. KC 코트렐이나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KC 코트렐은 사실은 탄소 포집 장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화력 발전의 10메가와트 급 포집 설비를 실증 사업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이런 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슈만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 줄이면 팔 수 있겠네. 아니면 얘네들 줄이면 영업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사실 계속 이렇게 좀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저도 알아들은 게 있고요. 못 알아듣는 게 더 또 많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네. 왜냐면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네. 탄소 뭐 이제 투자 방향을 이제 배출권을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뭔가 설치하는 거 말고 예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이미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다. 기업에 한번 좀 주목해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그리고 것 같고.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뭔가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기업이 있으면 걔네들도 또 투자를 해보자. 눈여겨 보자. 네. 그래서 저감 장치는 뭐 탄소 포집, 네, 포집, 운반, 저장.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다. 근데 각각 그 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한번 요새 다 공시 이런 데 나오지 않나요? 다 나오기도 네. 하고요. 뭐 뉴스 기사 많이 나오니까 네. 탄소 포집,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네.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투자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네. 또 제가 그 각각의 기업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이제 이거 마치고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네, 제가요. 네, 다만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기에. 네, 뭐 그렇게 많이 그래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친환경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좀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좀 눈여겨 알아둬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알아둬야 투자도 맞아요.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뭐 간단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도 뭐 매매를 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원래 기존에는 이제 할당 기업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들이 특히 이제 6월 달에 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왜냐면 그때 거래량이 많이 몰리니까. 좋았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6월 달에 몰린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언제 나요? 판게 4, 5, 6, 2분기 실적이니까. 2분기 실적이니까. 네, 7월, 8월쯤에 실적 발표를 하죠. 이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중개권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증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번은 ETF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해서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한 4개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탄소 포집 관련된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 사실은 조금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나왔죠. 분산 투자를 하자. 네. 왜냐면 이게 상호 연관이 너무 많이 돼 있으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네.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얘네 중개업자들이 상품을 따로 만들게 되면 주식과 채권과 연동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상호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볼 때는 뭐 이제 선물이나 여러 가지들도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 이 탄소 배출권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향후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직접 투자, 해당 기업,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네. 두 번째는 ETF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상품을 가입하는 거. 아, 네, 가입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탄소 배출권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사자. 네. 여러 가지 증권사에 나오는 뭐 ETF나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네. 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지금 뭐 트렌드,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투자 방향성까지 알아봤고요.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탄소 배출권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자체도 조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왜냐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전기차밖에 몰랐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풍력, 태양광, 네. 이런 것들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탄소 배출권과 탄소 저감 장치까지도 확대됐다.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을 지금부터라도 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사실 이 풍력과 네. 태양광과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싶어. 근데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느껴질 거거든요. 선뜻 손이 안 가죠. 선뜻 안 가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방송국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사게. 사게. 나도 사게.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사고팔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많이 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탄소 배출권이나 저감장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사실 살 게 별로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 게 조금 생겼다라는 요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라고 해도 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방송하고 오셨죠? 네. 뭐 오늘도 이제 방송 내용 보니까 뭐 수소 쪽도 있던 것 같고. 네, 요즘에는 또 수소가 뭐 트렌드가. 화학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좀 생각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건 단순한 질문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이제 할당받은 기업이 그냥 똑같이 정량제로 너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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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발전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비중을 줘야죠. 이게 전체 비중에서 네. 이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생산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이다. 네. 그러니까 그 비중에 따라 할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 할당이라는 걸 이제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계속 100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저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탄소 배출을 계속 한 번에 조금씩 줄여야죠.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돈 주고 살아. 아, 그게 유상 할당 비중이에요. 근데 이 유상 할당 비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감 장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상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어. 왜냐면 어찌됐건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부에서 거기다 저감 장치를 설치하겠지. 설치하게끔. 네. 그 다음에 중공업, 화학이나 정유나 네. 철강이나 이런 데들도 사실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까 이제 화력 대신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로 네. 생산하는 뭐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네. 연구 중이잖아요. 아, 그쵸.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죠. 이제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급한 거는 유상할당 비중.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늘었으니 네. 사와야 된다. 근데 계속 사다 쓰면은 내년 되면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어찌됐건 설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흐름상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언뜻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유럽에 그 수출을 할 때 네. 뭐 이렇게 탄소세 뭐 탄소세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뭘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철강 같은 경우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배출권과 네. 저감 장치에 조금 집중을 해서 아까 탄소 중립 항공유 네네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소세를 물지 않으려면 네. 거기에 대한 배출권을 플러스 알파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지.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100을 남길 수 있었는데 배출권 가격으로 절반을 빼버리면 절반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저감을 네. 꼭 장치를 좀 해야 해야 되는 게 그런 말씀이신 것 해야 같아요. 돼요. 네. 정부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지 있나요? 그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계속 유상 할당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집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실질적인 지원책은 나오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거를 가격을 안정화한다거나 좀 사고 팔기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중개권자를 허용을 한 거지. 그렇게. 네,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니네가 미리 사놓으면 조금 낫지 않냐? 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정책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업이 좀 더 이렇게 사고팔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중개권이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도 정부에서 도입을 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사실 오늘 탄소권 관련해서 뭐 저도 중간중간에 놓친 게 좀 있는데요. 뭐 여러분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언제라도. 네, 저희가 또 네. 친절하게 네.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뭐 그냥 Q&A 모아가지고 그냥 한번 해도 돼요. 네, Q&A 남겨주시면 그것만 네.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투자 방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해됐죠? 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공부해야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길건우 네. 전문가님과 함께 네, 탄소 배출권 네, 투자 방향까지 한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네, 좋은 주제로 또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